도락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이 좀 외우기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도시락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철자를 안 틀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락주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의 포항에서 포항공대 포스텍에서 한 12년 공부를 했고요. 12년 공부하면서 우리 윤성호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기도 하고 윤성호 선생님이 2년 선배세요. 그래서 기계공학도 배우고 같이 행복하게 공부했고요.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돼서 고려대학교에서 12년 열심히 학생들 지도하고 연구를 하다가 2017년에는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한 기술들 세상에 잘 퍼뜨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좀 더 집중해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 윤성호 선생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얼굴 뵙고 로봇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이제 경계선, 바운더리에서 벌어지는데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지식의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확장돼 왔잖아요. 확장된 경계선이 있을 텐데 이 안에 것들은 로봇이 잘 할 수 있고 어쩌면 로봇이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지식의 경계선을 넓혀가는 일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필요하죠.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필요한 일들은 로봇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넓혀가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직관으로 돌아보는 로봇공학인데 직관이 뭔지 설명을 좀 하면 직관은 한국어로는 직관, 영어로는 intuition, intuitive.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어떤 느낌 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떠오르는 느낌. 어떤 곳에 갔는데 여기는 왠지 느낌이 좋아. 여긴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직관이죠. 직관에 가장 좀 멀리 있다고 하면 수학이라는 건 좀 직관하고는 또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겠어요. 수학은 뭐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돌다리 건너듯이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꼼꼼함이 필요한 거고 직관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런 멀리 보는 생각들, 멀리 보고 느껴지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을 본다면 로봇도 직관으로 어떤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어떤 느낌, 어떤 생각, 번뜩하고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 이렇게 로봇을 돌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노벨상을 탄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이 노벨상 탄 연구를 할 때 어떤 직관을 가지고 처음 연구를 했냐면 광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광속에 빛을 쏘면 광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라이트를 딱 하고 켜면 이것도 빛도 광속으로 갈 테고 빛의 속도가 2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빛의 속도는 일정할 것 같다. 광속으로 달리면서 빛을 쏘더라도 빛의 속도는 일정할 것 같다라는 어떤 직관을 아인슈타인이 생각해냈죠. 그래서 이 직관이 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 이후에 이것들을 수학으로 잘 풀어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상대성 이론이라는 노벨상 받은 연구를 하게 된 선생님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서 어떤 직관을 얻고 그 직관을 로봇에 적용하는 것은 로봇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한 예를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체조 선수가 뱅글뱅글 돌고 넘어지지 않죠. 착지를 잘, 랜딩을 아주 잘 하죠. 그 이유는 넘어지려고 할 때 반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기 때문인데 이것이 실제로
1988년에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akenaka's solution only worked with differences in juts or obstacles of up to 4 centimeters, and the robot remained vulnerable to external impact. Here's what it looks like in a front handspring. When the robot is thrown off balance after stepping on an obstacle, it's made to continue its motion instead of resisting it. The upper body is til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balance is gradually regained as the machine continues stepping forward. The methods worked out by Takenaka to control the robot's motion were revolutionary. 그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몸을 확 기울여서 사람은 중심을 잡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지금은 휴머노이드들이 잘 걷지만 처음에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는 이것들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떤 개미가 2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개미는 기찻길은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기찻길도 2차원에 있고 개미도 2차원에 있으면 기찻길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항상 패러럴, 평행하죠. 패러럴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서서 3차원에서 기찻길을 보면 어떤가요? 만나죠? 여러분이 딱 보는 시야에서 여기서도 보니까 3차원에서 기찻길이 만나죠? 그래서 2차원에서는 만나지 않는데 그래서 2차원에서 만난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 생각하면 기찻길이 쉽게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원에서 어려운 문제는 3차원에서 풀고 그럼 3차원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4차원에서 풀면 되겠죠. 19세기에는 오일러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3차원에서의 각도를 단어를 써서 단어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3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했는데 3차원을 3개로 표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singularity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오일러의 기법을 해밀턴이라는 분이 4차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4개의 파라미터, 4 parameters. 4개의 파라미터를 써서 표현했더니 이것들을 아주 쉽게 표현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봇공학에서는 차원을 높여서 3차원을 4차원에서 풀고 4차원은 또 5차원에서 풀고 이렇게 차원을 더 높여서 푸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쓰면 이제 많은 경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로봇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명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카티브, 프로페서 카티브 교수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연구실에서는 로봇을 제어하는데 이 로봇 하나를 집중해서 아주 복잡하지만 수학을 잘 관리해서 이 로봇을 제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학이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수학을 풀어서 로봇을 잘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게 그 당시 그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들, graduate student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실에 다른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이 연구를 하러 왔어요. 연구를 하러 왔는데 이분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지? 그냥 로봇이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그냥 로봇이 갈 수 있는 길들을 그냥 많이 뿌려놓고 그 길들 중에 잘 갈 수 있는 길이 혹시라도 하나 있으면 글로 가면 되지. 굳이 그 길을 하나의 길을 설계하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나?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계속 만들어 보고 그 중에 하나라도 갈 수 있으면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학원생들이 이 박사님의 생각을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했대요. 지금은 모두 다 이 박사님의 생각대로 합니다.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 로봇이 이 안에 넣어야 되면 이 로봇 팔이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 만들면 여기 구름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경로 중에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수학을 안 풀어도
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중에 진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정말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원에서 하는 거는 그만하고 3차원으로 가자. 3dimensional. 그래서 2dimensional localization에서 3dimensional localization으로 이제 전공 분야를 옮겨서 이런 로봇들을 연구했고요. 이런 로봇을 이용한 기술들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 만드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이런 3D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으면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한 장만 탁 찍어도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기술들을 이제 선생님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아마 잘 상용화가 돼서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여러분 위치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보는 측면에서 과연 인간은 로봇에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까? 인간은 사라지고 로봇이 있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려면 과거를 봐야 되는데 우주가 빅뱅, 우주가 딱 시작한 때를 1월 1일이라고 보고 지금은 12월 31일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은하가 March 1st, 1일 날 3월 1일 날 생겼고 태양이 8월 31일에 생겼고요. 지구는 9월 14일, 그다음에 지구에 플랜트가 생긴 게 11월 12일, 공룡은 크리스마스 때 생겼고요. 오늘이 12월 31일이라고 할게요. 오늘만 확대해 보면 오늘 중에서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긴 게 아마 오후 1시 30분쯤 되고요. 구석기 시대 올드스톤 에이지가 23시, 진짜 인간은 8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이 보면 이집트는 정말 한 12초 전에 생긴 거예요. 그걸 히스토리라고, 그 히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주 근래죠. 그래서 정말 우주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정말 짧아요. 정말 너무너무 짧아요. 그 마지막 50초만 봐도 부처님이 5초 전에 계셨고 예수님은 4초 전에 계셨고요. 모하메드는 3초 전에 있었고 로마는 2초 전에 망했고요. 르네상스는 1초 전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짧죠.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이런 긴 차원에서 보면 로봇은 어떻게 될까? 이런 긴 시간 동안 이제 DNA라는 DNA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가장 핵심이죠. DNA가 evolution, 진화했고 인간은 이 DNA를 바탕으로 physically evolution, 몸이 진화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인간은 그런 몸이 진화한 생물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능이 진화했어요. psychological, 지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진화한 게 인간이죠.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었어요, 인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로봇이 인간을 다 지배해버릴까? 인간 없어져 버릴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몸은 아마 로봇이 더 뛰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 spiritual, 영적인 것, spiritual something 이런 것들은 로봇이 인간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로봇은 인간의 어떤 boundary, 인간의 knowledge boundary, inside의 것들은 로봇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expansion, 늘려가는 것, creativity, love, consciousness, 뭐 이런 넓혀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로봇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강의에 참여해 줘서 고맙고요. 이걸로 선생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